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유명해지려고 하는 골프 교수가 루키맨 골프네이션의 루키반맨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은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 탑에서의 크로스 라인이에요. 사실 윤태호님께서 한 달 전에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초보자들에게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에서 이제 크로스 라인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었는데 일단 한번 자막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자막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이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요. 클럽의 샤프트가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백스윙 탑에서 크로스 라인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보상하기 위해서 크로스 라인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백스윙 탑으로 갈 때요.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인사이드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크로스 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바깥으로 간 사람은요, 이렇게 레이드 오프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크로스 라인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공이 안 맞는다는 것이 이제 뇌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크로스 라인이 되는 것은, 요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어떤 보상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만 고치시면 백스윙 탑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크로스 라인도 고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클럽의 샤프트와 팔들이 동시에 이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크로스 라인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떤 분들에게 자주 일어나냐면요. 오른쪽 힙이 많이 열리는 분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저의 정의로는 이게 힙턴인데, 여러분들 다 이게 어깨턴을 해야 된다고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깨턴을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힙이 많이 돌아간 거예요. 힙이 많이 돌아가도 어깨가 움직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어깨턴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힙을 많이 움직이신 겁니다. 자, 앞에서 보면요. 뭐 그럴듯하게 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옆에서 보면요. 힙을 많이 움직이시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앞에서 보인드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이런 형태의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팔들은 정상적인 길을 가는데 클럽의 샤프트만 인사이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것과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형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손목을 이렇게 카킹을 하는 것을 뭐 얼리 카킹이라는 말을 붙여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뭐 금기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목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스윙을 큰 근육을 많이 쓰셔야지 스윙이 안정되고 그래도 힘도 더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손목을 많이 쓰시게 되면 이렇게 뭐 풀립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별로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는 식의 레슨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올바른 스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좋은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스윙 탑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셋업 자세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임팩이거든요. 그래서 셋업과 임팩은 뭐 이론적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하체 중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밀려 있다는 것 빼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셋업을 하고 백스윙으로 갈 때요. 클럽의 샤프트와 손과 팔과 어깨와 이 힙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동시에 백스윙 탑에서 움직임이 끝난 다음에요. 다시 동시에 다운스윙이 시작돼서 동시에 임팩으로 딱 모든 동작이 그런 비율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다운스윙과 임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몸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먼저 움직인다든지 많이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스윙이 뭐 이상해 보이고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백스윙으로 갈 때 손목이 움직이지 않는 테이크어웨이를 한번 제가 구현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뭐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요. 자, 클럽 헤드가 셋업에서 백스윙으로 갈 때는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지 되냐면 270도가 움직여야지 된대요. 이런 식으로. 손은 한 120도 정도 움직입니다. 어깨는 90도, 얘는 한 뭐 45도 정도 움직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손목에 카킹 없이
자, 어깨를 쭉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깨는 벌써 45도를 지나서 한 50도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클럽의 헤드는 어디까지 갔죠? 얘가 가야지 되는 270도에 한 3분의 1밖에 못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몸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에 카킹을 하게 되면요, 보세요. 어깨는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클럽은 벌써 이만큼 와 있죠. 아까 이렇게 움직였던 거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하고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계속 같은 비율로 올라가서 계속 같은 비율로 내려가서 다시 임팩으로 가서 쭉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손목에 카킹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 과도하게 빨리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움직였던 부분은 다른 몸의 움직임들이 다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몸의 밸런스나 아니면 몸의 움직이는 비율이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올바른 임팩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손목의 움직임인데, 자, 손목의 카킹이 특히 왼손목의 카킹이 살짝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줘야지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손이 갈 때 오른손도 이렇게 같이 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오른손이 같이 안 가고 왼손만 가게 되면은 옆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오른손은 가지 않고 왼손만 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손목이 움직이지 않고 왼쪽의 어깨턴과 왼쪽의 손목과 왼쪽의 팔만에 의지해서 백스윙이 되게 되면 클럽의 샤프트가 이렇게 인사이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왼쪽만 쓰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의 팔꿈치와 오른쪽의 어깨도 같이 쓰셔서 이런 정상적인 형태의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을 만드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테이크어웨이 백스윙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세 가지 형태의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자, 의외로 간단합니다. 또 의외로 또 어려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자, 셰프트와 팔이 다 인사이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과장되게 아웃사이드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셰프트와 팔이 동시에 인사이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 힙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클럽 셰프트와 팔이 두 개 다 동시에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 힙이 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 탑에서 약간 루브 형태를 거쳐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의외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두세 번 정도 연습하셔가지고 공을 치시게 되면은 의외로 느낌에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는 것 같은데, 찍어놓고 보면은 의외로 정상적인 테이크어웨이와 정상적인 형태의 다운스윙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로 많이 이렇게 클럽 샤프트와 팔이 동시에 인사이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클럽 샤프트와 팔이 동시에 바깥쪽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루비 형태를 그려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하시면은 공이 이제 스윙이 어떤 정상적인 형태의 그런 플레인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형태 모두 다 클럽 헤드와 손과의 상관관계가, 클럽 헤드는 손보다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쪽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을 안쪽으로 많이 뽑아주시고요. 클럽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공을 빰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는 느낌상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찍어서 보면요. 어떤 정상적인 형태의 백스윙과 정상적인 형태의 다운스윙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뇌가 몸을 움직이는 그런 것과 몸에 남아있는 습관들이 이렇게 상쇄작용을 일으켜서 클럽의 샤프트와 클럽의 헤드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그 어떤 뉴트럴한 방법으로, 뉴트럴한 길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뉴트럴한 길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티칭 방법입니다. 클럽의 샤프트와 손이 동시에 인사이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클럽의 샤프트와 팔을 동시에 바깥쪽으로 내려와서 루브 형태를 그리게 치게 하고요. 그리고 또 클럽의 샤프트는 인사이드로 가는데 팔은 정상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클럽의 헤드와 손의 상관관계가 클럽은 안쪽으로 손은 바깥쪽으로 있는 거니까 반대적으로 손은 안쪽으로 가게 하고 클럽은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형태의 클럽의 정상적인 형태의 이제 스윙의 모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되게 어렵게 설명한 것도 있는데 하여간 제가 분류해 놓은 것은 세 가지 형태의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형태의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에 의해서 백스윙 탑에서 크로스 라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 인사이드 테이크어웨이를 고치게 되면은 백스윙 탑에서의 크로스 라인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 했었던 그 습관적인 것들에 대한 뭐 반대적인 그 동작을 하게 되면 연습하게 되면 공이 스윙의 쉐입이 정상적인 형태의 스윙의 쉐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